마스터님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이라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무조건 하세요 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인지 확인하라. 지금은 저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최고가 구간 아닙니까?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너무 이제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저희가 투자처로 삼고 있는 곳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결국에는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네, 이제 보통 뭐 20평대나 30평형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입지 대비 정말 가격이 싸다라는 판단을 해가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네, 그걸 위해서는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한 개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지역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지역을 깊숙하게 이제 파악을 지역 주민들 수준처럼 좀 해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온전히 완전히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지역이 여러 개일수록 내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을 좀 더 빨리 내리게 되는 거죠. 예.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역부터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도권은 나중에 떨어지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네, 그런 두려움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구간인 곳들도 있고,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 물량들이 너무 많이 쌓인 곳들이 대구는 대표적으로 네.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기 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다르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충분히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현장 임장을 가면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작년 뭐 10월 말 이후부터는 대출 규제가 심해졌기 네,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전처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시장 상황이 좀 주춤한 상황이 있고, 네,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부동산을 가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잘 확인하고 오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일 때는 너무 이제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고 매수자들이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대화를 좀 원활하게 더 많이 해본다거나 지역을 좀 더 찬찬히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방문하는 것 자체로는 네, 좀 더 좋은 시기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이제 싸다라는 판단이 되는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시겠죠. 작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집도 안 보여주고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면 충분히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네, 맞아요. 이전에 이제 가격 상승이 가파를 때는 꼭 산다는 사람한테만 집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일반 서민들이 종잣돈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집도 안 본 상태에서 매수 결정을 내리긴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임장은 주로 투자에 앞서서 그 몇 번이나 가봐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에 뭐 2, 3회 정도, 초반에는 좀 집중적으로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네, 뭐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거의 이제 그 지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많이 보고 네, 오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네. 그 투자를 할 때 여기다 이러고 감이 딱 올 때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초보자들 입장에서 또 저 역시도 그랬었고 처음에는 그게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근데 아는 지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그물망처럼 지역 간에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같은 가격을 두고 봤을 때 얘가 충분히 입지 가치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럴 때 충분히 이제 싸다 매수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무조건 하세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입지 선호도를 확인하라.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언뜻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은 역시 비싼 곳 아니에요.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인 곳들은 지금 이제 가격이 엄청 이제 비싸다라는 네. 느낌이 이제 오실 텐데요. 하락장이 됐을 때에는 이 상위 입지랑 하위 입지의 가격이 무너져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 입지를 하위 입지에 준하는 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각 지역 안에서 그런 공급 물량들이 많은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있으면 좀 잡으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금 대비 내가 더 좋은 상급지에 입지 선호도가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찬찬히 좀 둘러보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 투자금에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이 지역에서 그냥 잘 둘러보지 않고 매수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돈에 네. 맞춰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조금 무리하면 네.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리하는 게 아니라 투자 기준 범위 안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뭐 2천만 원 보다 예를 들어서 뭐 3천이나 4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더 이제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매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으면 네. 그 기준 범위 안에서는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곳을 공략하는 게 예,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집을 살 때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출을 좀 일으키더라도 조금 더 소위 얘기해서 좋은 입지로 가는 분이 있어요. 네.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준 자체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 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금이 이제 적게 드는 걸 공략하라는 게 아니라 네. 투자 기준 범위 아니라면 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되 네. 거기서 더 무리하다 보면은 기준을 벗어나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구조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처럼 이제 월급쟁이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보통 1년에 3천, 5천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네. 거예요.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더 벌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이제 삶 노출되시는 자체가 분들이 피폐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자산을 쌓아서 더 잘 되려고 했던 투자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차곡차곡 네, 가능한 범위 안에 네. 종잣돈 안에서 투자를 좀 차근차근 해가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학군도 있고, 네. 뭐 교통, 상권, 또 요즘에 뭐 있어요? 숲세권, 뭐 네, 맞아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수도권과 지방을 조금 다르게 가중치를 좀 두고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업무지구로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직장과 가까운 곳, 3대 업무지구, 강남이라든지 시청, 여의도 인근으로 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죠.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으로 가격 만들기. 협상을 또 잘해야 되는군요. 네. 싸게 사면은 좀 네. 이제 보유하면서도 더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싼 가격에 본인이 이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매수 결정을 좀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이 가파른 구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네. 걸어가면서 값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의논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는 순간 이제 몇 천만 원 올리시는 그렇더라고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경쟁에 붙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두고 가격 협상을 시도하기 쉽지는 않죠. 그 상승기에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상승기에. 요즘 같은 때는 파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맞아요. 협상에서 사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을 보러 가면은 네. 매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먼저 가격을 싸게 조정해 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지금은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을 시도해 볼 만한 장이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거보다 더 깎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팔아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이제 그 상황을 조금 잘 조절을 해서 아. 협상을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매도자도 만족하고 매수자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적정선에 이제 접점을 찾으면서 가격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시장을 알고 적정가가 얼마고 이런 걸 알아야 협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기억에 남는 협상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 실패 사례라도? 협상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투자했던 건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매도자가 분양으로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시도했었던 건인데요. 그때 되게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날에 네, 집을 보러 가서 매수로 좀 이어졌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 조정을 해서 네, 실거래되는 가격 대비 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정보들을 알면 훨씬 협상이 유리하죠. 뭐 세금이랄지 뭐 또 집으로 언제까지 네. 가야 된다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매물을 보고 나올 때 매도하는 사유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네. 또는 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뭔가 시간에 촉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그 원래 가격을 고집하고 계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색을 안 할 텐데 대부분 네. 매도자들이. 근데 조금 매물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물을 볼 때 쫓아오면서 그 집의 장점을 엄청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럼 바쁜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매도자와 사장님이 이제 친분이 있으신 경우에 어떤 사유를 좀 팔게 되는지를 여쭤보면은 그분들이 잘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시기도 있습니까? 그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는 시기? 집을 살 때?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공급 물량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시기는 그 입주장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면서 소유권을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처럼 여름 휴가철. 그리고 그 왜 그래요? 그때는 부동산의 사장님만 있고 손님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안 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기한에 임박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제 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돌지 않다가 어쩌다가 이제 딱 매수세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 손님도 좀 붙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세로 좀 이어질 확률도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휴가 때 네. 사람 별로 없을 때 네. 이런 심리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실제 이제 뭐 1, 2월에 구정까지 네.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도는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시기를 좀 공략을 하시면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로 네,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를 보겠습니다.